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1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의 문을 엽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침없는 행보와 한반도의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도 명쾌한 통찰을 전해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6년의 첫 달이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마치 1차 세계대전 직전의 긴장감과 대공황기에 경제적 불안이 뒤섞인 기묘한 형국이에요. 하지만 역사는 항상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왔죠. 오늘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 미국부터 시작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베네수엘라 직접 통치 선언에 이어 무려 66개의 국제기구 탈퇴를 지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월 7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31개의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해 총 66개 기구의 지원 중단과 탈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공식적인 종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석유 유통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건 과거 20세기 초 미국이 중남미에 개입했던 곤봉 외교의 부활이죠. 상원에서는 군사비 부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유가 하락을 자신하고 있네요. 재미있는 건 경제적 실리입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유전을 직접 지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낮추겠다는 전략이죠. 마치 로마 제국이 이집트라는 곡창지대를 직할령으로 사마 민심을 달랬던 것과 비슷합니다. 국제적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미국인의 지갑을 채워주겠다는 실용주의적 고립주의, 이것이 트럼프 2기의 본질입니다. 다음은 국내 소식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주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한 수사 지시를 내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단체의 무인기 북파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챙기는 실용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13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은 우리 현대사의 큰 분기점이 될 겁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법치가 승리하느냐, 정치적 경랑에 휩쓸리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나태 지역 AI 허브를 목표로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석유인 시대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가 K자형 성장을 우려하면서도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 마치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닦았던 것과 같은 결단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전략적 자율성으로 돌파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죠.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됐는데 핵심은 AI 자립화와 글로벌 난방 결속이군요. 맞습니다. 중국은 2027년까지 AI 기술 자립을 공언했습니다. 트럼프의 기술 봉쇄에 맞서 독자적인 디지털 만리장성을 쌓겠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고립된 강대국은 항상 내부 결속과 자급자족을 택했습니다. 또한 왕이 부장이 아프리카를 돌며 소말리아 주권을 지지한 것은 미국 주도의 질서 밖에서 자기들만의 운명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한중 관계는 일본과 달리 다소 온화한 분위기인데요. 일본과는 대만 문제로 날을 세우면서도 한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실용적 손길을 내밀고 있죠. EJ 전략입니다. 일본을 고립시키고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동북아의 균형추를 흔들려는 속셈이죠. 우리 정부의 세련된 줄타기 외교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조기 총선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강진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도토리현의 규모 6.2 강진은 안 그래도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씨름하는 일본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70%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2월 초 총선을 치르려는 건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승인받아 적극적 재정 정책과 방위력 강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인도와 전략적 AI 대화를 구축하기로 한 점도 흥미롭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IT 인력과 일본의 자본을 결합하겠다는 거죠. 일본은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외부와의 동맹을 통해 활로를 찾았습니다. 이번 1인 동맹이 중국의 기술 패권에 대항하는 유효한 카드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러시아 상황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할 필요 없다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특유의 밀당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잡아들였지만 핵 강대국인 러시아와는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신형 미사일 오레슈니크를 쏘며 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모스크바에 56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는 점이에요. 역사적으로 장군 동계는 항상 러시아의 편이었지만 이번엔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며 푸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군요. 기준금리가 20%에 육박합니다. 전쟁 비용 때문이죠. 결국 푸틴도 트럼프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특히 에너지 시설 파괴가 심각하다고요? 영하 8도의 추위 속에 전력과 난방이 끊긴 건 인도적 재앙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굴복하지 않고 드론으로 러시아의 유류 저장고를 타격하며 응수하고 있죠. 주목할 점은 5,240억 달러에 달하는 전후 복구 시장입니다. 전쟁 중에도 서방 기업들은 이미 포스트워를 준비하며 키이우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마치 2차 대전 후 마셜 플랜을 기다리던 유럽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란은 지금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다고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위기입니다. 이번엔 빵가 폭등이라는 경제적 분노가 체제 타도라는 정치적 요구로 번졌습니다. 당국은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는 블랙아웃으로 맞서고 있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시위의 불길은 보수적인 종교 도시까지 번졌습니다. 디지털 장막 뒤에서 어떤 유혈 진압이 일어날지 전 세계가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폭풍 고레티가 강타했고 정치적으로는 리폼 UK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고레티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지만 노동당의 지지율 정체는 인재에 가깝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이 우경화된 리폼 UK가 야당의 주도권을 쥐려하고 있죠. 한편으로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 파병 예산을 편성한 건 글로벌 브리튼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평화유지군 파병을 논의 중인 가운데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근간이라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EU가 남미와 무역협정을 맺으려 하자 농업 주권을 내걸고 파리를 봉쇄했죠. 마크롱은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하지만 안으로는 예산안 갈등과 농민 시위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내후회환의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소식입니다. 2027년 인구조사 준비와 함께 친환경 수소 열차 시운전을 시작했다고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데이터 산업의 시작입니다. 관세 우려로 증시는 주춤하지만 수소 열차 같은 미래 기술에 투자하며 발아대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인도는 지금 강대국 사이의 균형추 역할을 하며 가장 실속 있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우주비행사의 건강 문제로 승무원 전원이 조기 귀환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파격적인 민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자율 상한제는 금융권에는 날벼락이겠지만 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겐 강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작용할 겁니다. 우주정거장 소식은 미 러 1의 협력이 우주에서만큼은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상징이네요.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계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지만 나침반의 바늘은 여전히 자국 우선주의라는 북극점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명분보다 실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네,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은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